선생님께서 올해 88 미수를 맞으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이요? 아유, 축하해요. 요즘 나이 세기도 싫어. 아니 그래도 저 혹시 미수를 맞은 좀 소감이라고 할까요? 좀 느낌이 좀 어떠신지. 아직도 숨 쉬고 있고 걸어 다니니까 네. 고맙고 내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그런 생각이에요 계속.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또 궁금합니다. 요즘 내내 영국하면서 지냈어요. 지난 봄에 예. 두교황하고 예.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연습하고 있는 브로이트의 라스트 세션. 라스트 세션. 요거는 좀 그 어떤 작품입니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양반이 그 이제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냐. 맞아요. 무신론자이고 그 양반이 유신론자인 루이스라는 학자하고 같이 만나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삶이냐 죽음이냐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누는 거니까 와, 그러면 대사를 요게 오늘 저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우리 그 라스트 세션의 한 그 장면을 여기 좀 선생님께서 좀 보여주시겠다고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아버지 모자를 쳐서 길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 남자는 아버지에게 소리쳤지. 유세인! 인도로 다니지 마! 아버지는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인도에서 내려와서 진흙탕 속에서 모자를 집어들었어.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 그 남자와 아버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혐오해야 하는 건지 난 그때 아니 지금도 모르겠어. 그 얘기일 거예요. 야 이게 어디가 극이고 어디가 현실? 어디가 극이고 어디가? 아, 진짜 이 몇 시간짜리 공연이에요? 아니야, 시간은 1시간 반. 1시간 반이면 이게 대사량이 되게 대사량이 와. 어마어마하게. 항상 긴장하죠. 예. 그렇지만 외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죠.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죽자 하고 외지. 아, 진짜 그 방법밖에 없네요. 딴 그렇죠.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를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책감을 땅속 깊숙이 한 관객께서 이런 관람평을 남기셨다 그래요. 86세가 되신 신구 배우님께서 84세 때보다 더 좋은 연기를 하시는 걸 보고 감동해서 눈물이 났다. 전심전력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확연히 좋아진 딕션, 인물의 맛을 살리는 대사톤, 자연스러운 카리스마, 너무 멋있는 배우, 가슴이 벅찼다. 예.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지만은 과찬이시고 예. 뭐 연극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똑같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연습밖에 없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대체로 온화하거나 근엄한 이미지 혹은 좀 소탈한 아버님 역할을 좀 많이 하셨는데 2000년대의 파격 캐릭터로 야 이거 지금 저는 요즘도 뭐 지금도 봐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노구 선생님으로. 요거는 이리 나와! 이걸 왜 버려? 왜? 내 돈 줄게. 정말요? 자, 이게 100만 원이다.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이야. 이거 봐라 이거. 이래도 갖다 버려야 되냐? 이래도 갖다 버려야 되냐? 이래도 갖다 버려야 돼? 아야. 100만 원 하지 마라. 왜? 그 시트콤에 출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가까워지더라고. 되게 친근해지죠. 초등학생 학생들도 네. 서먹서먹하지 않고 그냥 달려와서 만지고. 저는 아직도 진짜 수많은 명장면이 있지만 그 차례를 지내시다가 실제로 웃음이 터져. 그 윤영삼 씨가 많이 절을 하는데 그걸 보고 웃음을 참는. 나중에. 저는 시리즈 중에 소노, 중노, 대노, 극노 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화나는 단계가
예, 할아버지 화나는 단계가 있으시고 또 배종옥 누님네 집에 어떻게 하다 비대가 설치가 돼서 집에서 일을 안 보시고 거기서 내가 일을 봐야겠다고 해서 참으시면서 걸어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아유 얼른 가자니까 왜 이렇게 걸음이 느릿하냐? 네. 참으시면서 제가 저는 이제 그게 예 그리고 항상 그 이웃집에서 할아버지가 놀러 오시는데 우리 며느리는 이걸 해준다고 그렇게 자랑하래요. 그 노고 할아버님께. 그러니까 좀 질투가 많고. 예. 예. 그래서 박정수 선배님한테 콜라 좀 사와라. 그러면 아버님 건강 안 좋으니까 주스 당신은 드세요. 어떻게 그거 다 꽤? 아, 저는 아니,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 그러니까요. 콜라 사오라고 했으면 콜라를 줘야죠. 왜 너 자꾸 주스를 주냐? 아버님 주스를 드세요. 그 내가 안 마시겠다는데 왜 자꾸 아버님 그냥 주스 드세요. 그러니까 콜라를 갖고 오라고 콜라. 나보다 더 재미있게. 아, 그게 너무 제가 지금도 봐요. 요게 이제 또 광고에도 요 기세가 이어집니다. 아. 이거 뭐 전설의 명작이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예. 비슷했죠? 좀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속살로 만든. 근데 그 톤이 어쩜 그렇게 절묘한지요. 너희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를 바랐지 지금. 예. 그 얘기 하라고 지금. 네, 감사합니다. 아 시원해. 감사합니다. 아 시원해.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 아니 선생님의 명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또 많이 아. 우리 프로그램에서 무지하게 했잖아요. 이건가요 혹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하시고 사진 뒤에 뵙겠습니다. 이 저거는 미루어 보아.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 작품은 한 20여 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희 연예계에 이렇게 큰 어른이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후배들을 자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신다고 소문이 좀 자자합니다. 이게 저 잔소리를 또 안 하신대요, 잘. 다들 잘하고 있는데 무슨 잔소리를 왜 해? 그래요? 사실은 젊은이들은 무슨 뭐 버릇이 없다 뭐라다 되고 우리 세대도 그랬고 전 세대도 그랬고 젊은이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서 발전하고 맞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얼마나 잘해. 예. 응? 그런데 거기다 대고 무슨 나 때 얘기. 난 그게 싫어. 그 좀 젊음에게 이렇게 한마디 뭐 해주고 싶은 거 없으십니까? 지금 순간이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즐기고 일해라. 선생님 그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니들이 젊음을 알아. 너희들이 젊음을 알아? 이렇게 하라는 거지. 사실 후배들한테는 잔소리를 안 하기로 유명하신데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님을 우리 연예계에서 누군가가 혼을 내신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저희가 너무 이게 좀 놀라워서 맨날 하는 소리가 이순재 선생님께서 TBC 때는 말이야 이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얘기는 많이 해. 예. 그러니까 그 예. 못이 뺏겼어 기회.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 난 돌아서지. 그러니까 옛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게 질리셔 그 양반은. 아. 선생님은 아예 그런 얘기 그런 잘 얘기 안 안 하세요? 하시는군요. 뭐 그거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크게.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고 앞으로 일이 더 중요하지. 꽃보다 할배도 참 기억에 남는 네. 예, 또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됐어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얼라봐. 어린이 여러분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 네. 맛있네. 예. 젊었을 때부터 이런 경험을 쌓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죽기 전에 아주 귀한 경험을 합니다.
최근 이서진 씨가 이제는 짐꾼을 못 한다고 이제 본인은 이제 짐꾼을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저도 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뭐 예. 지가 할배할 차인데 서진이 형이 이제 할배를 알자. 우리끼리 얘기하잖아. 이 형 모시고 이제 호준이 같은 애들을 이 형 모시고 가야지. 내가 할배다. 그러니까 새 프로그램 내가 할배다. 무식이 정도는 가야지. 90년대생 해야지. 저는 선생님 워낙 팬이니까 제일 재밌게 봤던 게 떠나시기 전에 개인 카메라를 드렸나 봐요 선생님께. 네. 그래서 평소에 일상을 좀 담아와 주세요. 그랬어. 네, 맞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아내분께 카메라를 주시고 이제 평소에 운동하는 모습을 좀 찍으려고 하신나 봐요. 그래서 자 켰어요. 했더니 저는 평소에도 15분 정도는 걷습니다. 아이 끌어 하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트에서 저는 해맑은 표정으로 저는 마트에서 소주를 나 안 누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눌러. 눌러. 그게 다 방송에 나갔던. 예. 눌렀어. 이 운동은 내 프레스 앞에 다시 밀어주는 거니까 이걸 지켜보셔서. 눌러? 됐어 이게? 눌러도 그대로 눌러. 또 눌러? 왜 자꾸만 한 번에 누르고 있으려니까 누르고 있으라고. 눌러? 기억이 나십니까? 선생님 그거 다 나갔잖아요 방송에. 아니 방송 나가는 건 못 보고 그거 찍어오라고 그래서 네. 그거 찍은 생각은 나. 그런데 말이야 그 방송 그걸 없애야지. 그걸 왜 방송을 해? 요즘 이제 그런 거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 제작진이. 그래서 아내분께 선생님께서 꺼 하시는 것까지다. 시키면 시킨 대로 좀 해야지. 근데 선생님 하면 틀리니까. 선생님 그래도 저기 방송국 제작진 얘기는 저는 오히려 그 카메라 좀 이걸 뭘 찍어 나 그냥 그 여행 가는 날 볼게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건 또 이 프로그램 진행하는 사람의 몫이니까 내가 거기 출연하니까 해줘야지. 거기 의무 아니야 그건. 근데 왜 이렇게 사모님께 화를 내셨어요? 아니 그건 내 촬영 내용은 상관없잖아 개인 문제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굉장히 워낙에 저는 평소에 15분을 이렇게 그만해 다시 켜. 그만해 저는 왜 그 얘기만 자꾸만 해? 그래서 니들이 촬영을 알아? 예. 그죠. 선생님 건강 검진 받으시면 그래도 괜찮으시죠? 어떠세요? 운동은 즐겼어. 그렇게 자신하고 나야 뭐 술도 그렇게 마시고. 근데 지난해 심부전증이라는 그 급한 그 병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불륜하게 응급실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이상이 있대. 그러니까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고 천천히 뛴대. 서맥이라고 그러든가 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면 뇌졸중이 된대요. 산소 공급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심장을 조절해주는 박동수를 조절해주는 심장 박동기를 찼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심장이 내 본래 심장이 점천히 뛰면 이놈이 알아가지고 그 박동수에 맞춰서 자극을 줘가지고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정상 박동하게 만들었던 거라. 한 8년이나 10년쯤 간다고 그래. 그때쯤은 나는 없을 테니까 뭐 충분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고민이 다음 작품 또 누가 이제 얘기가 돼요. 그런데 내 이 나이에 그거를 수용하고 소화할 수 있을까? 이게 자꾸만 의심이 들어. 그래서 확답을 내가 아직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땐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지. 근데 또 지금 너무 늦었어. 넌 안 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런 생각. 왔다 갔다 해. 하루에 몇 번씩.
숨 쉬고 있고 내가 살아 있고 해야 될 일은 그거고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일인데. 예수는 마술 같은 기적을 조작했지. 완전히 성공한 그렇지 못하니까 아쉽기도 하고 하고 싶은 작품을 남겨놓는 게 꺼림칙하지 난. 혹시 그 선생님께서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또 후회되는 일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혹시 후회되는 일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나는 후회되는 게 취미가 별로 없어. 그걸 좀 다양하게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았겠다 하는데 그러진 못하고 이 속에서만 살았죠. 연극이 어떤 사람은 뭐 종교다, 뭐 수행이다. 그런데 나한테는 수행은 과정이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직 연극이 살아가는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썩어 있는 건지 뭐 끊어질 건지도 모르고 그만 잡고 평생 지냈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그게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매달리고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고 고맙죠.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내가 한 달 넘게 매일 여기 와서 연습하는 프로이트 사무실 서재 아니요. 다른 생각은 안 하고 살아요. 여기 올 때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그렇고 집에 갈 때도 그렇고 온통 이 양반만 생각하고 살아요 요새는.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내가 힘내기로 죽을 바에야 여기다 쏘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구 선생님과 연극 라스트 세션을 같이 하게 된 배우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연하기 전에 한번 간단히 이 리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 유독 그날따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좀 가쁘고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좀 그러시다고 하시길래 검사를 한번 받아 보셔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급성 심부전이라는 그 진단을 딱 받으셔서 공연을 사실 절대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거는 갑자기 이게 멈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이제 오늘 오시기로 한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양해를 구하고 일단 오늘 공연은 취소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먼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대가 관객하고 약속을 한 거니까 이걸 꼭 지켜야 된다고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강행을 하셨죠. 혼자 완강하셔가지고 정말 갑자기 일어날 사태에 대해서도 준비를 다 해놓고 저도 무대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끊고 어떻게든 할 수 있게끔 해서 했는데 정말 무섭도록 연기를 잘하셔서 종교가 이 세상을 유천으로 만들고 있어. 내가 선생은 딱 이 말 한마디만 했지. 제발 철 좀 드시오. 예 선생님 상윤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같이 하는 동안 너무나 예. 잠시만요. 이건 안 돼. 저도 계속 선생님과 같이 작품하면서 무대에서 호흡하고 싶으니까 이 박동기 건전지 교체할 때까지는 무조건 건강하게 계셔야 합니다. 네, 꼭 약속해 주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도 젊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 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죠. 근데 이제 마지막 고비에 와 보니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맙고 남의 도움 없이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매사가 다 so thank you. 그런 걸 느껴요. 선생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또 저희가 좀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난 내가 한 말 중에 무슨 내용이 방송을 내고 있나. 너무. 저희들에게는 진짜 오늘도 뭐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지만 늘 이렇게 우리 연예계 대선배님들이 계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예. 고맙소. 아 정말 이렇게 계시는 자체로도 저희들에게 너무 큰 힘이 되고 의지가 됩니다.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예. 저 노배우 윤여정입니다. 늦었지만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받으셨어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뭐 네, 진짜. 축하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그래도 너무 울거먹어 사람들이 너무 싫어. 아이 그래도 근데- 이거는 울고 먹어도 아직 더 울고 먹어야 되는 진짜 거죠. 저는 직접 축하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영광인 것 같아서요. 난 그런 말을 별로 참 대꾸를 잘 못해요. 어쨌든 작년에 이제 윤여정 시드롬이라는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이게 이제 바쁜 한 해를 보내신.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 영화 끝냈어요. 영화 이제 최근에 네, 찍었어요. 엄동설안에 아주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스태프들이. 제가 나오는 날이 영하 12도 막 이렇게 되는데 길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젊었지 저보다 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기. 근데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감독이랑.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야. 내가 길바닥에 그렇게 그냥 그래서 내가 괜찮아, 덕민아. 내가 팔자가 세서 그런 거니까 왜 선생님 나오시는 날마다 영하 10도를 하고 내가 쉬는 날은 날씨가 이렇게 또 상에 푸짐하고. 올라가. 예, 그래요. 그래갖고 어저께 강동원이 잠깐 만났는데 그랬어. 뭐 내가 난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 영하 10몇 도에 노인네가 76세 먹은 노인네가 하려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영하 10도에 비가 오는 비 맞는 씬을 찍었대요. 그럼 머리가 이렇게 언대요. 그럼 그걸 녹이면서 찍었다 그래서 그래 네가 이겼다. 난 비는 안 왔어.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걔가 나보다 더한 상황에서 찍었다는데. 아마 이 포인트에서 좀 놀랐을 거예요. 강동원 씨하고 어저께 만났다고 하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다 뵙기가 힘든 분들이잖아요. 거기 촬영하는 데 가면 다 있어요. 진짜요? 비 맞고 있고 길에 자빠져 있고. 이거 뭐 저는 진짜 선생님을 평소에 너무 팬이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아시겠죠? 네. 예, 선생님의 진짜 이 시원시원한. 네. 선생님 저희 방송은 조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 봤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래도 저희에게 또 이렇게 방송을 보셨냐고 여쭤봤는데 이렇게 뭔가 조금 미안한 듯한 느낌으로 못 봤어요. 근데 저는 다른 것보다 토크 진행이 상당히 빨라서 좋아요. 네네네네. 선생님께서 아닌 거냐 아니냐라고 확실하게 그냥 얘기를 그럼요. 해주시니까. 확실해야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를 근데 하셨어요 이거를요. 뭐 이제 홍보 때문에 여기는 나가야 된다고 해서 이제 나오셨다고. 난 하려는 대로는 잘해요. 저 파친코라는 거 찍었는데요. 네네. 홍보는 꼭 하게 돼 있잖아요. 영화 찍거나 뭐 네, 할 그렇죠, 때. 그렇죠. 그거는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뭘 어딜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이게 제일 인기 프로라 여기 나가라고. 그래서 그럼 또 말 듣고 나오잖아. 그래서 또 여기를. 어찌됐든 뭐 이유가 어찌됐든 저희 쪽에서는 진짜 너무 감사드리죠. 죄송해요. 비굴해서. 네. 아니에요. 예. 그 재미 교포 소설가가 써서 소설로 유명한 거예요. 파친코. 근데 그 책을 아마 를 거기서 샀나 봐요. 그 원작을. 그래서 걔가 6살인가 몇 살에서부터 4대 때 그 엄마 세대, 그 세대, 내 아들 세대, 내 손자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군요. 네, 그 이 얘기 중에서 저는 그 늙은 선자, 74세 먹은 선자 역할을 했어요. 떼대에 먹는 게지 뭐. 김치도 안 담가 먹고 한 통에 300엔짜리 사 먹습니다. 옛날에는 김치를 한의학과 팔아야 간신히 벌던 돈인데 그 여자를 제가 하고 싶어 했어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애플인지 그 회사는 또 뭐 한국에 와서 오디션을 보는데 저한테 시나리오가 또 시나리오라 그러면 안 그래 안 돼. 또 미국서는 뭐라 그래야 돼? 스크립트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주 늙었는데 죽겠어. 내가 거기 가서 미국 가서 시나리오라 그러면 또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스크립트. 여기 와서 스크립트라 그러면 또 못 알아들었죠. 저는 또 시나리오가 시나리오, 또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이렇더라고. 아주 그 국제적이라는 건 굉장히 골이 아픈 일이더라고.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또 예. 근데 또 국제적인 거는 아무나 못 하시잖아요. 진짜. 예.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오디션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네 애플에 한국 배우가 다 오디션을 봐야 된대요. 스크립트를 날 주더니. 그래서 또 그럴 때 또 나도 또 어떨 땐 또 이상한 게 나도 삐딱한 데가 많거든요. 네. 이거 니네 룰대로 내가 오디션을 봐야 되는지 아는데 니네는 내가 적합지 않다고 그 역할에 적합지 않다고 그래서 아니라고 그럴 수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는 그 오디션 받다 떨어진 여자가 된다. 나 내 50몇 년 커리어를 내가 그 애플 하나 때문에 내가 망칠 수는 없다. 우리 또 없는 사람일수록 자존심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나 오디션은 못 본다. 그리고 그러나 나 하고 싶다 이 역할을. 내가 소설도 읽고 그랬는데 제가 이 역할 하고 싶어 했어요 진짜. 이거는 유난히 그랬어요. 내가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자존심 있는 이 한국인 그걸 했다가 개고생했지만요. 아니야, 근데 미국 애들이 나 제일 좋아했던 거가 그때 찍다가 그랬어 내가. I don't care apple or pear. I need to go home. 그랬어.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 알더라고. 뭐 애플 because of the apple we need to do this. 뭐 계속 그러는 거야. 막 짜증이 확 나더라고. I don't care apple or pear. 다 지나간 일에 목매다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이해가 안 된대. 그게 다 뭔 소용이라고. 이런 쌀밥 먹으니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고 시집 가던 날이 생각나네. 평생 지겹게 그런 사람들 다가와가 냄새만 맡아도 안 돼. 아니 사실 요게 이제 그 캐나다하고 한국을 오가시면서 이렇게 좀 촬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또 대작이래요. 한 1,000억이 들어간다고. 남의 돈은 관심 없고 날 얼마 줬느냐가 중요하지. 그러다. 이거 이 명언이다. 아 무슨 병원이야 그게. 명언이죠. 명언이죠. 이거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일이에요. 몇백억 매출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 내가 얼마 받았느냐가 그렇지. 중요하지. 바로 그거죠. 아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왔다 갔다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 촬영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지요? 근데 유재석 씨는 확실히 타고난 MC다. 왜요? 그 얘기를 딱 또 거기를 찾아갔네. 난 또 이렇게 되면 잊어버린다. 이렇게 수다 떨다가 뭐 얘기했네. 저도 잊어버리는 계속 스타일이에요. 딴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근데 넘어가도 되죠. 찾아가. 넘어가도 되는데 또 뭐. 아니 그건 MC로서 그러면 안 돼. 윤호님은 그러시면 안 돼. 선생님이 자꾸 그러시니까 제가 예. 아니 그래서 뭐 촬영 에피소드가 좀 있으신지요? 촬영 에피소드는 매일이 촬영 에피소드죠. 진짜 내가 저 감독을 죽이고 내가 죽을까? 내가 도대체 몇 번을 찍으려고 그러는 건가? 왜 또 찍으라는 건가? 그러면서도 또 하는데 그 딴 거는 군산에 식당에 가게 됐어요. 목포에서 네, 찍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냥 동네 조그만 식당이야. 김치찌개 팔고 고기 팔고 그러는 집인데 그 주인이 나한테 저쪽 테이블에서 보낸다고 사이다 한 병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쪽에서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시는 노동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일용직 일하시는 분. 네. 그거를 제가 대접할 건 없고 이거 선생님 드시라고 그러는데 감동이죠. 내가 그 집에서 잡수시면서 나를 보내준 거가 너무 또 물컥해갖고 또 내가 울었대잖아. 그래서 거기 같이 가는 나를 그렇게 놀려. 근데 내가 너무 그 아저씨가 너무 아름답고 네. 그리고 사인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 나 어머 나 정말 사진도 찍어드리고 싶더라고. 근데 내 몰골이 너무 흉해서 안 찍었지만 안 찍어주셨어요? 찍어달라면 안 하는데 뭐하러 찍어. 그것도 먼저 너무 가서 잘 먼저 먹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이다 한 병을 보내는 거가 내가 진짜 와인 한 병 보낸 거보다 더 감사했어 진짜. 너무 고마웠어 진짜. 참 진짜. 일상에 그런 문득 찾아오는 감사함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그럴 때. 그 텔레비에 나간 사람이 뭐라고 그분은 그게 내가 대단해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아까까지는 내 요 감독을 이놈을 죽이고 내가 죽을까 내가 먼저 죽을까 막 이랬던 거 다 잊어버리지. 잊어버리죠. 네. 살을 그렇게 돼요. 녹은 거네요. 또 그렇게 다음날 또 촬영 나간다고. 그 힘에 사실 1년이 지났어도 이제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연예계의 큰 경사 아닙니까? 이게 아카데미상에서 이렇게 수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TV를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이 나도 정말로. 믿기지 않았고요. 네. 반출을 해보니까 그건 사고였어요. 나한테.
사고요? 사고요? 사고였어요. 사고. 아 근데 아니요. 근데 난 정말로 진실로 그 글렌 클로즈가 받기를 바랬고 네. 그 사람들이 하는 선거라니까 사람 민심이 그렇게 그녀를 위해서 다 투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뭐 구경이나 하자 뭐 그러고 가서 앉았는데 내가 나중에 그 필름인가 뭐 그걸 보니까 내 이름을 듣고 그냥 이렇게 일어나두고만 기다렸다는 짓이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무의식 중에 나온 거예요. 내 이름은 알아들으니까. 불리니까. 그럼요. 불리니까. 제가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준 두 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게 바로 엄마가 열심히 일한 결과란다. 아드님들이 그 수상 소감을 듣고는 뭐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우리 작은 아들은 울었대요. 울었고. 걔네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일하러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내가 걔네들을 위해서 내가 살라고 일을 한 거니까. 난 걔네들한테 제일 미안한 건 걔는 내가 일하는 여자였기 때문에 엄마의 음식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집밥을 그렇게 원하는데 너한테는 집밥이 없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언젠가 그랬어요. 엄마가 밥을 안 해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아들들도 꼭 나 닮은 거가 괜찮다. 우리 그래서 다 말랐잖아 그러더라고. 덕분에 말랐어. 선생님 진짜 너무 멋있으셨어요, 근데. 예. 뭐 이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나 이제 긴가민가 해요. 나도 멋있다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멋있어요. 기준이 뭔가. 선생님이 나는 멋있지 않거든요. 멋있어요. 난 성질 나면 성질 내고 그러지. 그게 뭐 이렇게 멋있는 거죠. 이렇게 우아하게 막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래서 선생님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더 성질 낼까요? 할 말을 할 말을 하는. 그렇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굳이 내 본심을 숨기지 않고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카데미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 이게 혜택이 좀 또 따로 있다고. 그 뭐 어디 여행 가는 비행기 표고 그런 건데 내가 뭐하러 내가 여기서 뭐 어디 뭐 타이티를 왜 가요? 내가 언제 그걸 가? 타이티 여행권 같은 게 나와요? 뭐 여행 가면 뭐 호텔이 뭐 무슨 아유, 호텔 뭐. 난 그럴 기운이 없지. 그거 뭐하러 가? 그런데 그래서 안 받았어요 내가. 나 안 받겠다 그랬어. 거기 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난 안 받겠다. 그랬더니 그 내 에이전트가 그러더라고. 너 안 받겠다고 그러길 너무 잘했다. 왜냐면 요번엔 안 준다더라. 요번에는 요번에는 팬데믹 때문에 없는데 나는 나 안 받는다 그래. 다 그랬거든. 그런데 잘했다 그러더라. 왜냐면 없다고요. 없다고요, 이번에. 선생님 상금도 없습니까 이게? 상금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또 봉준호 감독이 사실은 그 문을 두드린 거죠. 그 전에 봉준호 감독이 두드린 문을 내가 어떻게 운 좋게 그 다음 해에 정이삭하고 같이 그게 다 운이에요. 운때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또 운도 운이지만 운도 아무한테나 오지가 않습니까? 그렇죠. 준비된 사람에게.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기뻐요, 저희들은. 그쵸. 아니 이게 미나리로 아카데미 그 여우조연상 포함해서 세계 영화제 상을 42개를 받았어요. 근데 뭐 시상식에 참석 안 했으니까 봉준호 감독은 날 보러 굉장히 다행인 줄 알라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막 그걸 다 다녀야 가셨다고. 되기 때문에 그 송강호가 가만히 서 있는데 코피를 흘리고 있더래. 코피를 흘리는 줄 모르고 선생님 너무 줌으로 하니까 너무 편안하시다고. 근데 뭐 그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탔다고 막 연락만 오는 거고. 아프타는 언제 받았느냐 하면 한 달 전쯤에 받았어요. 한 달 전쯤에요? 도착했더라고. 세관을 못 통관해갖고 세관에서 전화가 와갖고 뭐 통관을 시키려면 안 해. 그래서 돌 갖고 가라 그러는데 나 말았어 그냥. 그러면 그 트로피들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지하실에다 다 넣었어. 지하실이요? 지하실이요? 선생님 그거 장 좀 짜셔가지고 거실에다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니 아카데미는 제 응접실에다 하나 지금 놔놨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러 오는 애들이 있어. 궁금하잖아요. 아카데미. 길을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날 보러 또 최화정은 그걸 갖고 오래 지네 집에. 지네 집 이사 갔으니까 그냥 왜? 좋은 길을 받아서 이 집이. 미쳐. 아니 사실 우리 미국 방송도 우리랑 똑같은 게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자마자 선생님이 살던 미국 플로리다의 상트페테르부르크요? 미국 방송도 선생님 사시던 곳을 찾아간 거예요. 신문 기자가 그러니까 여기가 말하자면 이제
부산이라면 나는 부산에서 조금 떨어진데 한 다리 건너는데 네네네. 살았는데 내가 세인트피터스버그인데 내 친구를 찾았어요. 걔는 플로리다를 떠나서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살고 있는데 이 린다라는 애는 그냥 시골 아줌마죠. 나랑 같이 예, 살았던. 예. 린다가 너무 놀란 거야. 기자가 이 템파 트리뷴에서 전화가 와갖고 나를 아냐 그러면서 인터뷰를 해갖고 막 너무 놀란 거야 이 아주머니가. 그래갖고 이웃에 사시던 분이신데 네. 민다 아주머니가. 나랑 친했었죠. 아, 야. 찾아내더라고요. 사실 그 동네에 그 사실 때 유일한 한국인이셨다고. 네. 왜냐면 사실 그때가 80년대. 70년. 그렇구나. 예. 우리 큰아이가 75년생이니까 예. 그 전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외국 나가 그랬을 때 공항에서 막 여권 보면은 뭐 이게 그 이민국에서 이렇게 딱 던져 옆으로 자기 모르겠다 이거지. 너희 나라 아니 그러는 거.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뛰면서 막 땀이 막 나면서 혹시 또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막 이러고 아우 그런 별 개꼴을 다 당했죠. 요새는 그런 거를 안 당하더라고. 요즘에는 진짜 코리아면 그럼요. 날 보러 이번에는 공항에 갔는데 막 Are you the grandma from 미나리 막 그리고 세관에서 막 그래서 세관에서요? 그래서 Yes I am. 그래서 Wow you look so young 그러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어머 내가 세상에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아야 돼. 72년인지 73년인지 모르겠어요. 새엄마를 끝내고 갔었으니까. 겁나고 좀 그랬어요. 영어도 못하고 그러는데 내가 이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둘째 아들 때는 네, 우리 엄마 오셨었죠. 우리 엄마가 배를 숨겨왔어. 미국 배가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잡히면은 뺏기거든요. 근데 배를 백에다가 핸드백에다가 배를 한 알과 깻잎과 배 그 아삭아삭한 거 그거 한쪽씩 막 누나 먹었던 것 같아. 그거를 또 깻잎도 그렇고 깻잎은 왜 가져오셨을까요? 엄마가 그때 된장찌개에다가 깻잎을 송송 썰어 놓으니까 맛이 또 다르더라고. 한번 그렇게 해줘 볼까 그래갖고. 맛있었겠죠. 그럼요. 꿀맛이지 뭐. 아니 그저 뭐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기자에게 필요한 자질이 암기력, 집중력, 관찰력, 임금 협상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뭐 아카데미 이후에 좀 추가된 거 없습니까? 집중력 있어야 돼요. 암기력 대사 외워야 돼요. 임금 임금 협상력. 예, 그것도 중요하죠. 그거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아카데미를 탔으니까 한 5배 더 주시고 그러면 협상 끝나야지.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조금만 올려달라고 그래야지. 적당하게. 너무 많이 말고 조금만. 그냥 그 똑같이 할 수는 없고 조금. 똑같이는 좀 나도 분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선생님께서 60세가 넘어서부터는 사치하고 살기로 결정을 했다. 그 사치는 좋아하는 작가, 감독의 작품을 돈과 상관없이 하는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예.
이게 뭔가 그런 열정과 막 노력과 느껴지는 분들 있잖아요. 저분하고 좀 일하고 싶다 하는 분들하고 좀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아니요,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열정과 그런 사람들은 뭐 봉준호 감독이나 그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 많죠. 그럼 봉준호 감독 있으면 그 사람 나 안 써주더라. 아니 근데 아니 괜찮아 안 써줘도 돼 괜찮은데 아 그게 또 작품이 맞아야지 돼요. 네, 네. 내가 한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는 없죠.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 나 안 써주더라. 아 이런 게 멋있어. 뭐가 멋있어? 선생님 이게 멋있어. 거짓말 아니지 안 써주더라고. 너무 멋있어. 그럼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 흔쾌히 연락 오면 봉준호 거는 해야지 돼. 세 개가 봉준호한테 세 개가 다 보는데. 오. 이게 저 57년 지금 데뷔하신 지 연기를 하신 지 57년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세기로 따지면 반세기가 넘은 거예요. 그렇죠. 아, 참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렇다 반세기가 넘었네 진짜. 반세기가 넘으셨어요. 그러면 네. 저 이제 제가 말 하나인데요. 요즘에 제가 그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나름대로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온 것 같은데 잘 산다는 거는 무엇일까가 되게 많이 그래. 궁금했어요. 난 41살 때 무슨 생각을 했나 지금 조세호 씨한테 대답해. 41살 때 내가 뭘 했나? 41살 때 다 난 내 모든 기록은 연속극으로 기록돼. 41살 때 아, 내가 그 뭘 작품을 했나. 통해서, 작품을 통해서 46에 사랑의 모길래를 했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또 그 단역을 막 하고 막 힘들었었던 것 같아. 다시 미국을 들어가서 그냥 애들을 키우고 사나 아니면 여기 사나 그러니까 나는 너무 힘들었던 때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를 고민할 여력도 없었어. 그러니까 훨씬 지금 여유로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있나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건. 그때 아마 제일 힘들 때였을 것 같아요.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단역 같은 거 나오면은 뭐 윤여정 씨가 뭐 옛날에 유명했던데 한번 나오라 그러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배들이 안 나와 그 여자 이런데 안 나와 뭐 그랬대요. 아, 전화나 걸어보지 그랬는데 내가 대뜸 나간다고 그랬대요. 그때는 나는 일이 필요할 때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갔죠. 단역 그런 거 다 했죠. 길바닥에서 막 연기하고 그러려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 좀. 옛날에는 다 세트에서만 했는데 이제 그때 오니까 벌써 로케이션이 많아져서 큰일 났네. 그런데 내가 좋은 점이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했었던 것 같아요. 미국으로 다시 가느냐, 애들을 데리고 가느냐, 집도 그대로 있었을 때고 그러니까 가서 공립학교를 보내면 고등학교까지는 돈 안 들어도 보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타이프도 못 치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뭘 할까? 우리 동네 퍼블릭스라는 체인이 있었어요. 슈퍼마켓이. 거기 가서 이 캐시어 계산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아봤어요. 린다한테 했더니 그거는 시간당 2불 75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가서 할까? 뭐 애들을 데리고 갈까 그랬는데 김수현 씨가 너 미쳤냐고. 너 재주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재주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재주 있어. 너 배우 다시 하면 돼. 그런데 단지 너는 내 거는 나오면 안 돼. 김수현 씨는 그때 뭐 대단한 작가셨고 내 거로 나오면은 내 백으로 했다는 소리 들어서 너는 네 입지를 네 이름을 다시 못 찾아. 네 힘으로 찾아야 돼. 그래서 뭐 배우가 기다리는 작업이잖아요. 누가 써줘야지 내가 뭘 나를 보여주지. 그런데 아무도 안 써줘서 김수현 씨가 맹세를 깼죠. 내가 써줘야지. 그래서 김수현 씨가 써준 거죠. 네, 굉장히 많이 부담됐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해야지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했죠. 저번에 이제 그 동생분이시죠 윤여순 대표님도 이제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대표님께서 배우 윤여정 선생님의 동생이세요? 네, 사실입니다. 제가 좀 이쁘지 않나요? 아니 진짜 미인이세요.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이제 그렇게 오래 일할 수 있었던 건데 다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아요. 사실은 진짜 우리 엄마가 신사임당 상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진짜. 1924년생으로
우리나라의 첫 양호 교사를 도전한 사람이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북서 부잣집 며느리로 있다가 첫 양호 교사 시험을 봐갖고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셋을 먹여 살렸어요. 이게 뭔가 그 집안의 그런 또 어머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 또 저 세 분에게도 많은 영향을 좀 미쳐줬을 것 같아요. 뜨뜻하게 계시라고 그냥 있으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 그 제발 그거 보일러 안 켜지 말고. 알았어. 키세요. 뜨뜻하게 계세요. 예, 알았죠? 예. 관리 잘하고 잘 챙겨 먹고 그러자고. 네. 갔다 올게요 그러면. 네. 나오지 마셔. 깜깜해 나오지 마세요. 잘 다녀와. 네네네. 아니 그 좀 평소에 습관처럼 자주 하는 얘기 같은 거 좀 뭐요?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는 나 스스로의 뭐 이제 혼잣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나는 60살 넘어서부터 우리 증조 할머니한테 기도드려요. 자기 전에. 너무 죄송했다고 잘못했다고. 왜? 뭘? 제가 10살 때까지 기억하는데 할머니가 그때 내 생각엔 더러웠어. 비위생적이고 할머니가요. 그러니까 그때 가난했고 전쟁 후였고 그러니까 수돗물도 잘 안 나왔고 쓴 물 또 쓰고 막 그러는 게 그렇게 싫어서 증조 할머니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내가. 근데 어느 날 60 넘어서 장사익 씨의 무슨 노래를 듣는데 명사심리 해당와야 너는 다시 오지만 우리네 인생은 다시 안 온다 그러는 거 내가 증조 할머니가 불렀던 생각이 나더라고. 그 노래를. 그리고 그 할머니 인생은 우리 아버지가 34살에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손자를 자기가 염을 해서 묻은 거거든요. 그 할머니의 심정이 어땠을까? 남은 생을 사는 동안 그거를 손녀딸이라는 나는 도대체 더럽다고 막 할머니 안 좋아하고 그래. 나 막 진짜 너무 울었어 자면서도.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매일 저 기도해요. 죄송했다고 잘못했다고. 제일 슬픈 거는 내가 우리 할머니 웃는 얼굴이 생각이 안 나요. 웃는 얼굴을 자꾸 상상을 하려도 한 번도 웃는 얼굴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미나리 찍으면서 알았어. 할머니가 웃을 일이 없었겠다. 과학적으로 정지승이 그러는데 없다고 그러더라고. 영혼도 없고 난 없다고. 근데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할머니를 한번 만나서 잘못했다고 그러고 싶다고 내가 가끔 자기 전에 생각해요. 진짜 저 세계가 있다면 정말로 할머니가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를 키웠던 거를 아니까 내가 막 어떨 때는 더운 물에다 씻을 때도 할머니 생각나고 우리 할머니 이런 거를 못 누리고 갔구나. 할머니 왜 그렇게 불행한 시대에 태어나서. 그래서 내가 이 선자라는 역할을 하면서 이게 우리 증조 할머니 세대 거다. 근데 이 여자의 용기가 대단했던 거는 그 시절에 그 남자가 결혼한 남자인지 모르고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를 낳겠다고 그러는 그 용감함. 그거가 당차고 당돌했고 그 새끼를 키우고. 근데 내가 참 이 작품이 정말 재밌었던 거는 우리 그 증조 할머니 그 모든 거가 그게 다 여기 반추되면서 그 여자는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그 식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죠. 내 전 시대 때 여자죠. 그러니까 내 전에 온 여자였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우 생활을 하시면서 얻은 것과 또 잃은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할머니가 본 사람 중에서 제일 스트롱보이야. 얻은 거는 그냥 그 뭐 허명인지 뭐 유명해졌다는 거. 근데 그 유명해졌다는 거가 진짜 그냥 이유 없이 축혀 세워졌다가 또 이유 없이 매도당하잖아요. 그런 거니까 진짜 거품 같은 거죠. 뭐 그래서 얻은 뭔지 그 거품 얻은 거 잃은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일로 했으니까. 사람이 육신이 멀쩡하면 일해야 되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 살아있으면 일해야지. 뭐 가만히 누워있으면 뭐예요? 뭐 떨어져. 사과가 갑자기 떨어질 일도 없고. 그러니까 난
그냥 후회도 없고 잃은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잃은 건 없어요. 바다에서 풀려난 물고기 같다. 접신의 경지. 그에게 내가 아니 모든 여편네들이 쉰 것처럼 오싹해질 때가 있다. 저런 연기의 깊이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 무슨 설명과 수식어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혜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들이 안 그랬거든요. 약 먹었는데 안 낫는다고 무섭다고 화탈했지. 난 너밖에 없었는데 너네 아방 10년 똥기저귀 갈아주면 종노릇한 돈 내놓으라. 그거 내놓으라. 그래 이 맛이야.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아유, 진짜 반갑습니다, 선생님. 너무나 나와주셔서 너무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국민 배우, 아, 국민 MC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뭐 아내 긴장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선생님, 우리 너무 저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저는 토크쇼를 무서워해요. 말도 소리 없게 하고 맨날 횡설설해서 유재석 씨랑 이렇게 있어서 나와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사실 뭐 오랜만에 이렇게 저도 뵙는데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습니까? 책 썼어요, 이거요. 이번에 그래서 데뷔 60주년을 기념하셔서 네. 에세이집을 네. 생애 감사해. 그게 이제 60주년을 기념한 그런 책이군요. 60주년이고 뭔지도 모르는데 쓰고 싶었어요. 네. 아니 근데 쓰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쓰고 싶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네. 막 애들르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맞아요. 저는 연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엄마 노릇도 아내 노릇도 정말 빵점이다시피 했어요. 네. 근데 식구들이 봐줘서 좀 연기 잘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뭐지? 연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연기하면서 배운 것도 많고 내가 하는 연기가 추구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뭔가가 쓰고 싶었어요, 자간. 그리고 이제 점점 나이도 많아지고 뭔가 나를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네.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대목과 잘 어울리는 글이 아닌가. 한번 좀 읽어주세요, 우리 조세. 제가 전달력이 약해가지고 전달력이 조금. 나는 직업란에 탤런트라고 쓰는 사람을 보면 무심결에 저희는 저걸 직업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놀랍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기를 해와서 그런지 나는 연기가 직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면 왠지 자존심이 상합니다. 마대 엄마가 아들 도준한테 너는 나야 하듯이 연기는 나입니다. 숨 쉬는 것처럼. 뭐 왜 그래? 이건 나에겐 직업이 아니다. 이건 나다 저는 그냥.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전원일기에 무려 22년간 출연을 하시면서 아니 근데 김수미 선배님께서도 이게 30대 한 초중반의 나이 할머니 역할을 하셨다고. 20대일 거요, 그 사람은. 와. 김수미 씨는 조금 너무 심했죠. 야 20대 후반의 나이에 할머니 역할을 하셨다는 거 진짜 믿기지가 않는데. 네, 그랬어요 옛날에는. 혹시 그 쌤께는 어떻습니까? 전원일기는 나에게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전원일기는 참 사람을 가르치는 드라마였어요. 부모가 하는 일, 또 자식으로서의 도리 이런 게 그 전원일기엔 다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드라마였고 그 드라마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속이 꽉꽉 차진다 그럴까? 미처 못 느끼고 살던 건 느끼고
드라마 하면서 그랬어요. 두 분이 부부 아니냐 실제로.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잠깐 방송 없으면 집에만 있으니까 그런 소리 안 듣는데 예. 최불암 씨는 이제 부인하고 어디 가느라고 공항에 갔는데 아니 부인은 어디다 두고 그랬대요. 아 실제 사모님이신데. 네, 그럴 수 있어요. 맨날 둘이 하니까 나. 맞아요. 예. 또 전원일기가 22년이나 방송이 되다 보니까 그 실제 아이들이 또 성장을 하고, 그쵸. 예, 그 안에 누군가는 또 결혼을 하고, 네. 맞아요. 이게 또 누군가는 뭐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원일기는 양총리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희노애락, 맞아요. 생로병사가 그 안에 다 예. 들어가 있다고 해도 진짜 과언이 아니에요. 예. 예. 전원일기 팀에는 하차시켜달라는 요청을 하신 적이 있다고요? 아 그거는요 그럴 수밖에 없지. 김정수 씨가 전원일기 10년 쓰고요 못 쓰겠다고 그만뒀어요. 아. 그분이 밤새도록 작품을 쓰고 그 이튿날 보면은 언젠가 한 걸 또 써놨대요. 10년을 쓰니까. 예. 그러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더래요. 이제 새로운 이거- 이야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안 않아요. 나오고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하고 그만뒀어요. 그때 다 같이 막을 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또 방송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방법까지 얘기했어요. 뭐 길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든가 그럼 아버지 재혼 문제도 있을 거고 좀 얘기 좀 아, 그 안에 새로운 얘기가 또 생기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나는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야. 저도 일기를 쓰면 네. 어느 날 옛날에 썼던 일기랑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게 왜냐면 똑똑해라. 거의 뭐 김혜정 선생님의 예. 엄마라고 불러도 엄마라고. 예, 엄마. 아니 이게 어찌됐든 그 전원일기의 김정수 작가님 그리고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이제 사랑이 뭐길래 김수현 작가님. 예. 이게 또 두 작가님은 좀 어떤 분이신지 아까 뭐 김정수 작가님 얘기를 해주셨지만 김정수는요 섬세하면서 아주 이렇게 결이 고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수현 씨는요 인연이 또 좀 남다르시잖아요. 전 그분이요. 그분 작품을 내가 글 쓰느라고요 쉬어봤어요. 17개를 했더라고요. 예.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야 진짜 그 김수현 작가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습니다만 한 번쯤 좀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일지. 김수현 씨 같은 작가 안 나올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글을 썼는지 몰라요. 사람의 이렇게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대사가 그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발전한 게 그 두 분이 겨루면서 썼을 때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두 분 다 김정수 작가님도 김수현 작가님도 뭐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요? 네, 한 번도 뵌 적이 없죠. 전원일기 할 때 스튜디오에 안 왔었어? 놀러 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저런 얘기 할 때는 이제 그거는 초등학생 뭐 그렇겠다. 그런가요?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야. 아니에요. 뭐 저희들도 아니에요. 예. 이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광고가 있어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아 진짜.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예. 근데 잘도 한다.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요 진짜 광고를 요 한 몇 년 하셨죠? 요 광고도요? 광고도 27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아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27년이면 와. 근데 이제 딴 조미료가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모델을 1년마다 교체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바꿔볼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있죠. 당연히 있을 그럴 수 있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만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만하라고 나도 많이 하고 근데 한 해 쉬고 또 하자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게 27년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해 쉬고 또 계속했어요. 야 그게 27년. 그래서 27년이 됐어요. 이 맛이야. 이 맛이구먼. 그래, 이 맛이야. 고향의 맛. 아니 사실
봉준호 감독님도 빼놓을 수 없죠. 예. 네. 이게 또 이제 그 유년 시절부터 선생님의 팬이었던 이제 봉준호 감독이 선생님을 놓고 마더를 기획을 했고. 내가 죽일 거야? 미쳤어 엄마. 당연히 안 죽였지. 근데 왜 그랬어 이 바보야? 바보라니 아들한테. 여러분들은 절대 헷갈려서는 안 돼. 내 아들은 아니야. 섭외는 이게 한 10수년을 공을 들이셨다고 그래요. 이 지금 선생님을 좀 그 몇 캐스팅하기 위해서. 년을 연극하는데도 예. 오고요. 또 집으로도 전화하고 그래서 그 여자 얘기를 자꾸 해줘요. 마더의 그 엄마 얘기를. 아들은 원빈이라 그랬어요. 예. 계속 나한테 그 엄마를 심어줬어요. 내가 잊을까 봐. 봉 감독님이.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더를 잊을 수가 없어요. 딴 걸 하면서도 가끔 나한테 그 여자가요 살인도 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또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책만 안 줬지 예. 계속 그 얘기를 해줘서 내가 그 여자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해요. 야, 봉 감독님도 대단하시네. 대단해요 그분. 그죠? 예. 봉 감독님은 약간 어떤 분이세요? 봉 감독 되게 순진하게 생겼어요. 아, 예. 근데 참 그 사람 천재예요. 예. 연기할 때도 나 잘 몰라서 많이 가르쳐줬어요. 그 연기할 때 이렇게 뭘 알려주셨다고 했는데 봉 감독님한테 혼난 적이 있다고. 예. 뭐 하는데 안 돼요. 그 사람은 신경질도 안 부려요. 나는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건 못 봤어요. 스태프들한테도 다 조용조용히 말해요. 예. 그런데 구체적인 건 생각 안 나는데 뭐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눈물이 글썽하니까 아유 우시는 거 말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땐 정말 꺼져버리고 싶어요. 땅으로 꺼지고 안 되니까. 언제 한 번은 또 이런 거 있어요. 마다 안 봤죠. 봤죠. 봐서도 잊어버렸겠지 뭐 벌써 맞아. 언제 어떻게 봤는데. 하셨어요? 아이고 그게 언제적 영화인데. 분명히 봤는데 그럼. 드문드문 기억이 나요. 진구 씨도 진구 씨도 잘했어요. 천우희 씨도 나오고. 천우희. 맞죠. 이제 진구가 아유 돼서. 천우희는 안 해. 예. 자기 또래니까. 예. 알죠, 당연히. 예. 근데 우리 아들이 살인한 걸 어떤 고물상하는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 남자를 죽여요. 죽이고 거기다 불을 내고 도망갔어요. 맞아요. 근데 내가 거기다 침통을 내가 정식으로 안 배우고 침을 이렇게 놓고 네. 다니는 여자예요. 침통을 떨어뜨리고 왔는데 아들이 그걸 주워왔어요. 예. 그래갖고 나한테 이렇게 꺼내요. 그 여자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줄 거 있어. 뭔데? 이런 거 막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 엄마는. 근데 그걸 봤는데 가로치고 그런 걸 디렉션이라고 그러죠. 형언할 수 없는 표정 이렇게 써 있어요. 야, 어려워. 형언할 수 없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현할 수 없는 건데 형은.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안 되더라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해봤는데 감독이 오케이 했어요. 근데 속으로 그래 내가 안 되니까 오케이 한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래서 막 울었어. 울면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 그리고 버스로 들어갔어요. 다들 기다리는 버스로. 나도 너무 속이 상했지. 그렇죠. 근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환호할 때는 인정하십시오 이렇게. 당신 잘했다 그 뜻이지 뭐. 와, 사람들이 네. 환호할 때는 네. 와. 이거 참 또 표현이 표현이. 진짜 우리가 그 사람- 진짜 선생님 너무 최고였어요. 아니요. 찐입니다. 레알이에요. 아니 그런 소리 하는 건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봉준호 씨한테 되게 감사해요. 제가 이제 말하자면 그냥 최불암 씨 남편, 뭐 또 박근영 씨 남편, 오지명 씨 남편, 내가 하는 역들이 어떤 부인으로 고착돼서 이걸 어떻게 내가 벗어나나
그런 나도 그런 고민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봉준호 씨가 이제 마더를 하자 그래서 전 너무 좋았어요. 여태까지 했던 역이 아니니까 너무 가슴이 뛰고 그랬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감독 봉준호입니다. 유퀴즈 시청자 여러분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김혜자 선생님과는 마더란 영화를 2008년, 2009년도에 작업을 했습니다. 좋은 기억입니다. 네. 또 어릴 때부터 무척 팬이었고요. 대학 시절 영화 동아리 할 때는 동아리 사무실 바로 건너편이 김혜자 선생님 댁이었어요. 그래갖고 가끔씩 이렇게 마당에 나오거나 아니면 편한 차림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동네를 걸어가시거나 이런 거 제가 몰래 본 적도 있거든요. 몰래 뒤를 따라가 본 적도 있고. 선생님한테도 그런 얘기 다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또 인연도 있고요. 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다크하고 강렬한 스토리의 엄마 이야기를 구상을 하게 된 거고. 줄 거 있어. 이제 사실 지문에서 그 배우의 표정을 묘사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간략하게 평온할 수 없는 표정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써놓고 저는 넘어갔죠. 그 장면의 스토리보드를 이제 제가 직접 그렸는데 그때 아마 얼굴에 눈, 코, 입은 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저의 허접한 펜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마침내 카메라 앞에서 표현해내는 것이 어떤 위대한 배우의 몫이 아닌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와, 저런 또 복합적인 복잡 미묘한 표정을 또 이렇게 막 표현해내시는구나. 저희는 뭐 매 테이크 찍을 때마다 그냥 감탄하면서 봤는데 본인께서 마음에 안 드신다고 그 분장차에 메이크업 하는 장소에 가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스태프들이 모두 다 환호하는 너무 멋진 연기였는데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그런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던 기억은 납니다. 유머 감각도 되게 탁월하시고 소녀 같으세요. 항상 소녀 같은 면을 가지고 계시고 근데 소녀 같지만 절대 흔히 말하는 뭐라 해야 되지? 절대 공주 같은 그런 것은 전혀 아니세요. 현장에서 되게 헌신적이시고 특별 대우나 그런 거를 절대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막내 스태프들 하는 것과 똑같이 해달라고 말씀하시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먼저 얘기해 주시고 그러셨죠. 작년에도 그 영국 가기 전에 제가 봄에 그 댁에서 한번 뵀었는데 올 봄에도 또 가고 싶고요. 네. 선생님 그냥 새해에도 건강하고 좋은 작품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더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떤 어머니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빵점이죠 뭐. 왜요? 저는요, 그러니까 참 미안해요. 연기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대본이 나오면은 그거 갖고 내 방으로 틀어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좀 커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대본을 갖고 있으면 엄마 앞에 무슨 장막이 쳐진 것 같았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저 그 얘기 듣고 정말 많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똑똑해야 돼요, 연기를. 그렇게 아이들을 그렇게 외롭게 하고 근데 이 연기도 흐지부지 하고 있으면 정말 면목 없어요. 네. 얘기하신 대로 이게 콩나물 따는 것도 다 연기다라는 한간의 소문이. 저는요 제일 무서운 역이 네. 부엌 살림 잘하는 주부. 그러니까요. 내가 부엌에를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 역은 무서워요. 왜 좋은 주부들은 볶에 들어가도 딱 어울리잖아요. 근데 나는 볶에 들어가면 이방인 같고 저는 아주 살림 잘하는 주부 역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콩나물 다듬는 거 있으면 콩나물 사다 놓고 한없이 다듬어 보고 이렇게. 연습을 집에서 해보신 거예요? 해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두심이한테도 파 다듬을 때 이거 맞지? 집에서 해보고도 못 믿어와갖고. 두심이가 고두심 선생님이. 예. 아까부터 두심이 해서 두심이가 누가? 고두심 선생님. 예. 예. 그럼 언니 맞아. 그렇게 그럼 그것도 또 막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불 호청 같은 거 물 품어갖고. 예, 맞아요. 그 안 해봤으니까 몰라서 맨날 못 들고 푹
그거 연습하고요. 아니 그래서 네. 우리 또 남편분께서 걱정이 조금 이게 많으셨다고 그래요. 예, 내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아, 혹시 우리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남편분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한번 여쭤봐도 돼요? 우리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 남편 얘기하면 눈물 나.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그래. 우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매력 있고. 예. 근데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갈 때도 어떡하나.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대 그랬어요. 나보고. 그래서 나 다 해요. 이제 다 할 줄 알아요. 걱정 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아프고 그러니까 저는 왜 축의금, 부의 이런 거를 한문으로 쓰는 게 참 멋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남편이 써줬어요. 저는 멀쩡히 학교 다니고도 한문을 잘 못 써서 나 이거 많이 써줘요. 자기 없으면 어떡해. 그래갖고 정말 이만큼 써주고 갔어요. 그 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난 너무 미안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철딱서니가 없냐고 내가. 그거 이제 아픈 사람한테 그거 많이 써놔달라고. 자기 없으면 안 돼 이거 표현하려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우리 남편은요. 뭐 먹고 싶냐 그래요. 퇴근하면서. 그래서 순대 어떤 때 그러면요. 이렇게 고급 집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순대를 사와요. 내가 먹고 싶다는 순대는 그런 순대가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아줌마들이 이렇게 양푼에다 놓고 그냥 거기서 쓸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먹고 싶은데 너무 고급 순대를 사. 이런 순대 말고 그럼 뭐 이래. 저기 북창동 가면 있잖아. 그럼 밤에 나가서 시장 가서 사와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면 난 너무 못됐었구나. 그랬어요. 야, 그걸 바로 가세요? 그 네. 밤에? 그냥 슬슬 나가니까 모르죠. 산책 가는 줄 아는데 시장에서 거 팔잖아요. 그걸 잊질 못하겠어요. 나 참 저는요 이런 기도해요. 전 어떠면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천국 못 갈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그래도 천국 문 앞까지는 데려다 주세요. 우리 남편한테만. 우리 남편은 물론 천국 가 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미안해. 자기 살았을 때 너무 잘못했지. 그 말 꼭 해야 되니까 거기는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내가 하면서도 너도 참 정말 한심하다 그런다니까. 나는 남편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최근작이죠. Dear My Friend 그다음에 이제 눈이 부시기에서는 이제 기존의 엄마와는 또 다른 또 모습으로 분하셨는데 이게 좀 변곡점이라면 또 변곡점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Did you see me every day? On time. 난 누구도 짐스럽지 않게 혼자 그렇게 할 거예요. 너는 강해. 진짜 25. 몇 번을 말해야 해? 민증 깎아? 어머니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어쩌면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간 속에 살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Dear My Friend도 약간 치매 걸리는 여자였고 근데 이제 눈이 부시게를 하는데 보니까 약간 치매서 나 이 치매 안 해. 치매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또 치매 걸리냐 안 한다고 그랬더니 연출하는 분이 이거 치매 얘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치매 그렇게 단순히 치매 얘기가 아니래. 나는 그 연출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청담동 살아요라는 시트콤도 한 분이고 자기를 믿고 하래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는데 저는 참 쉽게 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걸로 제가 백상예술대상에 대상도 타는데
그거는 연출자가 애쓴 거지. 나보고 선생님 본래 하는 대로만 하면 된대. 제가 조금 어떤 때 애 같은 데가 있어요. 좀 나이 먹었어도 그냥 그런 거 하래요. 그래서 그 애같이 하고 철딱서니 없이. 그런데 그 눈이 부시기에 그 여자하고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한다고 그러고 상도 받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연출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유심히 보면서 어떤 때는 애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저희가 대화하면서도 느끼기에 그런 모습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봐. 그러니까 김석인 씨는 그걸 잘 캐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김석인 PD님 또 저 알죠, 예, 김석인 예, 예, 씨. 너무 잘 알죠. 네, 유재석 씨 얘기 잘해요. 예, 저를 맞아. 진짜 예 이렇게 버라이어티 쪽으로 이끌어 주신 감독님이거든요. 그래 그 얘기도 들었어요. 예, 근데 예. 그분이요 어렸을 때 우리 아들하고 초등학교 친구예요. 아 진짜요? 그래서 나중에 연출자 돼서 저 어렸을 때 선생님 집에 놀러도 가서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 아들이 현식이만 돈을 주고 자기는 돈을 안 줬대. 아니 근데 당연히 그래서 돈을 주지. 섭섭했대요. 그래서 내가 어머 미안해. 우리 현식이 보고 같이 뭐 사 먹으라고 줬겠죠. 그렇지. 그랬더니 그래도 섭섭했대. 아니 근데 보통 뭐 사 먹으라고? 야 근데 그거 참 신기하네. 어렸을 때 내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당시 내 친구의 어머님을 지금 내가 감독이 돼서 배우로. 와. 그래갖고 그분이 눈이 부시게는 나한테 헌정하는 드라마라고 그래서 내가 헌정 그럼 나 죽어야 돼요. 그랬더니 안 죽은 사람한테도 한다 그러더라고. 눈이 부시게 마지막 나레이션도 이제 인상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박상예술대상에서 대상 수상을 하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게 이제 수상 소감으로. 그래도 혹시 몰라서 뭐라고 인사말을 하나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셨던 나레이션을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아무리 외워도 막 자꾸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찢어갖고 왔어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눈이 부시게에서는 이제 젊은 배우들과 또 호흡을 또 맞추셨기 때문에 손호준 다 손호준은 우리 오빠로 나왔고요. 네네네. 지민, 한지민 정말 젊음이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젊음이라는 건 참 빛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해요. 아 이게 참 뭐 엊그저께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다른 건 어쩔 수 없는데 이 나이는 좀 어쩔 수 없는 그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이 뭔가 한 살 한 살 좀 들어가면서 느끼는 그런 게 있다라고 좀 지인들하고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있어봐. 어떨까요? 좀 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기 좀 해주세요. 뭔가 슬퍼요. 아주 구체적인 슬픔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때 너무 새벽에 일찍 눈 떠서 눈 뜨고 이렇게 있고 저쪽 뿌연 창을 보고 있으면 내가 언제 이런 거를 다 못 보고 떠나겠지? 이런 거.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나요. 네. 그리고 뭔가 슬프고. 아 이게 참 또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이제 20대 때를 한번 생각해요. 지금의 나이가 너무 소중하다. 지금의 이 당신의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지 말아라. 맞아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맞아요. 예, 저도.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안 그러니까 와다. 여기 이렇게 예. 저 어린 분들 많잖아요.
이거 아무 소용없는 말이야. 선생님 맞아요. 와닿지가 않아. 그러니까 좋은 말을 날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 알겠는데 나는 지금 내 진짜 지금 당장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도 그런가 봐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죠. 그러면 맞아요. 당연해요. 그러면 선생님의 평범한 하루는 어떤 식으로 시작이? 평범한 하루는 아침에 눈 뜨면 사과 조금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가요. 그리고 우리 애들 잘 잤니? 그러고 저는 방이 3층이거든요. 네. 우리 애들은 4명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사는 애들이니까 가서 잘 잤어? 안 추웠어? 그러고 그런 거 하고 점심 때 이제 밥 주고 점심 때 12시에는 간식 줘요. 네. 북어 물에다 씻어서 짜니까 바다 간식 주고 그다음에 또 맘대로 놀아 그러고 난 올라가서 나 할 일 하고요. 그다음에 5시에 내려서 간식으로 당근 주고요. 나 걔네들 시중 들으면서 살아요. 아니 근데 중간에 선생님 식사 안 하세요? 점심 먹죠. 근데 그럼 나 점심 먹는 것까지 얘기해야 돼? 예. 나는 네. 강아지 간식 주는 게 밥 주는 게 큰일이에요. 이렇게 살 많이 찐 애는 북어도 좀 가늘은 것을 주고 씻은 거 중에서 살 조금 덜한 애는 통통한 걸로 주고 주시고. 얼마나 말도 잘 듣는다고요. 걔네들요. 왜 반려견이라고 그러겠어요. 사람 말 잘 알아들어요. 정말 개라고 이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안 돼. 아 그럼요. 예.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다고. 맞아요. 예. 아니 그 우리들의 블루스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아들로 나온 이병헌 씨, 동료 그분 이병헌 참 씨. 잘하더라고요. 이게 참 지금 요거는 뭐 진짜 지금 봐도 저희가 좀 VCR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한번 좀 볼까요? 누구요? 이 장면이죠. 나 죽을 때구나. 네. 이병헌 씨 참 잘해요. 네. 나 처음 했거든요. 괜히 이병헌이 아니라 알았어요. 참 잘해요 이병헌 씨. 자, 나왔죠? 좀 깨. 눈물이 날 때면 그대 뒤를 돌아보면 돼요. 언젠가 우리 만나면 알게 되겠죠. 아유, 참. 아이고. 아니 어쨌든 요게 이병헌 씨 얘기도 이병헌 살짝. 씨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얼굴 쓰다듬고요. 이 내 귀 있는 데다 얼굴을 대고 우는데 제 머리가 다 젖었어요. 얼마나 우는지. 그래서 나는 눈물 나올까 봐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죽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 안 어떻게 되잖아요.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를 깨물고 참았어요. 너무 슬퍼서. 진짜.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괜히 이병헌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괜한 소리를 안 해요. 자기 그 작품에만 몰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좋았어요. 처음 봤지만 이 사람 대단한 배우구나 생각했어요. 네. 진짜. 아니 이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희경 작가님한테 좀 잔소리를 좀 드린 적이 있으시다고요. 저요? 예. 있어요. 뭐라고 좀 잔소리를? 우리 봉 감독님한테도 그런데 이제 또 노희경 작가님한테도. 연습 처음 한 날인데요. 자꾸 사람들이 바쁘니까 연습도 리딩도 한번 안 하고 이제 녹화 제주도 갔으니까 어떻게 이 프로는 리딩을 한번 안 하냐고. 그래서 이제 몇몇 모여서 그날 온 사람들만 거기 호텔 그 라운지 같은 데서 하는데 그냥 전 읽었어요. 근데 하고 왔는데 방으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 엄마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누가 선생님을 또 캐스팅하겠어 해서 이게 미쳤나 그랬어요. 저도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네.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그 말이 연기하는 내내 저한테 도움을 줬어요. 그 여자는 정말 기구한 여자거든요. 내가 맡은 역할은. 네, 7살, 8살 때 엄마 아버지가 화재로 죽었어요. 그리고 오빠는 또 좀 커서 오빠 믿는데 뱀에 물려 죽었어요 또. 그리고 여동생이랑 둘이서 거의 빌어먹다시피 해서 사는 여자예요. 근데 그 남편도 조금 있다 또 죽었어요. 그러고 또 남편이 죽으니까 딸하고 같이 전복 따라 들어갔다가 딸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구한 여자가 없다고. 난 그렇게 기구한 여자는 처음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보통 이렇게 내가 하는 대로 했겠죠. 딴 엄마 하듯이. 그러니까 노희경 씨가 그냥 보통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결심을 했겠죠. 그래갖고 그렇게 모지락스럽게 그랬는데 계속 하면서 그 말이 계속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노희경 씨 고마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근데 아무리 내가 모지락스럽게 얘기를 했어도 선생님 천성은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 여자가 동정을 받았지 내가 하라는 대로 진짜 그렇게 악바리로만 했으면은 안 될 뻔했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오히려 선생님도 많이 혼나시네요. 여기저기 또. 노경 씨한테 혼났다고 혼났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혼나지 않으면 이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내 엄마 하는 습관이. 난 그래서 노희경 씨한테 대단히 감사해요. 이런 걸 또 이렇게 딱 있는 그대로 또 그런. 그럼 그거 바보 아니면 받아들여야지. 네, 그러니까요. 요거는 좀 다른 질문입니다. 어릴 때 거실이 200평이었다라는 게 좀 약간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셨다는 게 사실. 약간 유복한 게 아니고 유복했죠. 부자셨구나. 아버지가요.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택이 그렇게 컸어요. 그러면 아버님께서 장관이셨군요.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학 박사, 2번째 경제학 박사예요. 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컸죠, 집이. 우리 집이 공원인 줄 알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랬어요, 놀러 오고. 아니 그러실만 하네요. 야, 이게 거실이 200평이면은 마당도. 그러니까 거의 900평쯤 대지가 그렇게 되는 집이었죠. 왜냐면 거실이 200평이니까. 거실이 200평이니까 마당은 야 정말 진짜. 아니 저희가 한간에 저희가 아름아름 알게 된 요 200평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거 몇 개 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김혜전 선생님은 주인공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 다작을 하지 않는다. 요런 또 뭐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 맞아요. 이것도 사실이에요. 지금은 작가분들이 다 잘 써요. 근데 한참 때는 주인공은 잘 써요. 근데 그 외의 배역은 주인공만큼 잘 안 써요. 그러면 주인공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난 주인공만 했어요. 야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질문하면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뭐 이제 아니에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게 멋있다. 왜? 이게 멋있어요. 보통 같으면 뭐 그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보통 그렇더라도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전 그랬어요. 이거 뭔가 좀 자신감. 아니 저는 솔직하고 싶어요. 나한테 그러니까요. 대해서. 그리고 자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 보셨어요? 누가 이렇게 영상을 보내왔는데 수탉이 지 힘껏 우는 거 봤어요? 수탉이. 그리고 이러면서 울어요. 그런 거 안 봤어? 그런데 그러다 픽 쓰러져요, 수탉이. 수탉이요? 네. 그래서 어머 기절했나 죽었는데 좀 이따 비실비실 일어나요. 저는 정말 배역을 받으면요 그 수탉처럼 그랬어요. 내 온 힘을 다 쏟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하나 하고 나면 널브러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주 못 해요. 너무 그렇게 힘을 써서. 모든 걸 다 쏟으시니까. 네.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이 내가 옛날에 꽃으로도 데리지 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다 추천의 글을 써주셨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김혜자의 그런 연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러면서 혹시 드라마 끝난 다음에는 널브러져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나를 알았지? 그래갖고 놀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선생님하고만 선생님 제가 그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나도 그러니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널브러져 있어요. 너무 힘이 없어서. 그리고 좋은 일 할 수도 없어요. 난 너무 힘을 다 써갖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 남편도 아들도 아니까 그게 너무 고마웠고 우리 남편 가셨을 적에 내가 너무 세상 일에 잘 몰라요. 세상 일 이렇게. 우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모를 수가 있나 저거 괜히 연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그때 고등학생인가 뭐 근데 날 이렇게 뒤에서 안아주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순진한가는 아빠는 아는데 아빠는 가고 어떡하지 우리 엄마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나를 아는구나 그랬어요. 확실히 두 국민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분들이 이야기 나누시니까 굉장히 조금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원래 통통한 몸이니까 더 빼지 마세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선생님이 다 보셔요. 나 다 봐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혹시 될 거예요 이렇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책도 읽고. 그러면. 네네. 거짓말이죠. 진짜. 아니야 춤만 추러 다니면 안 돼. 네네. 진짜. 제가 진짜 이번 연도에는 제가 한번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거, 읽은 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어디로 없어지지 않아. 다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어갖고 뭐 할 때 그게 다 있죠. 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이미 늦었어라는 생각을 아니 안 늦었어. 네. 늦은 건 없어요. 네. 맞아요. 늦은 건 없습니다. 이것도 명심해야죠. 네네. 늦은 건 없다. 하면 된다. 혹시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할까요, 우리 선생님의? 저요. 네. 나를 잘 끝마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잘 막을 닫는 건가 그런 생각 열심히 해요. 이제 아무래도 외우는 게 그전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10번 했으면 20번 하고 30번 하고 이게 내가 할 일이니까 이렇게 해도 안 해질 때는 그만둬야 돼요. 연기. 대사를 못 했는데 대사라는 건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죠? 누가 써준 걸 외지만 근데 지가 하는 말도 모르면 어떻게 연기를 해요. 나는요 기억력이 없어지면 그만둬야 돼. 이거는 못 되겠으면 그만둬야지. 어떻게 해요. 나는 그거 커닝 페이퍼 보고 하는 사람 그것도 길이 돼서 괜찮대요. 그렇게 보고 하면. 근데 나는 내가 할 말을 모르고 이렇게 본다. 저한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일 두려워요. 기억력이 없어지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올까 그 순간이. 80이 넘으니까 그게 제일 두렵구나. 아직까지도 외우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언제까지 외우게 해주실지는 저분 마음이니까 몰라요. 너가 더 있다 와라 그러면은 더 외우게 해주실 거고 이제 그만 와 그럴 때는 못 외우게 하시겠죠. 나는 앞으로 나한테 무슨 역이 주어질까 그 생각만 해도 설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연기를. 내가 하고 싶은 이 연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해요. 생애. 감사해요. 그리고 아프리카 아이들. 걔네들은 맨날 내가 이렇게 여러 개 전구가 달린
그런 게 제 방에 있었어요. 제 방에. 근데 어떤 때 잘라고 이렇게 들어놓으면요. 그 전구에 여러 개가 다 걔네들 얼굴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안 갔거든요. 몇 년을. 갈 거예요. 가서 또 보고 걔네들 생각하면 오래 살아야 되겠고. 진짜 저 뭐 오늘 분위기가 또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김혜자 선생님과 같이 그냥 두런두런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네, 저도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거 생각해야 돼요. 굶어 죽는 애도 생각하고.